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예쁜 파란색 표지의 굿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최인철 지음,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 좋은 글이 많아서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렸는데 또 생각나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꾼다. 화가 파울 클레이에게는 1914년 아프리카 튀니지로 떠난 2주간의 여행이 그랬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5점의 수채화와 13점의 대생을 그렸다. 영감의 유성우가 쏟아져 내린 셈이다. 그때의 영감은 클레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돌아온 지 20여 년이 흐른 후에도 튀니지 여행과 관련한 20여 편의 작품을 더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여행이 다작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행의 경험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다. 185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피카소, 클레, 칸딘스키, 워홀, 고흐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모던 아트의 슈퍼스타 214명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경매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화가의 것이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그린 작품은 일상 시기에 그린 작품보다 경매가가 평균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기록을 경신하는 그들 작품의 경매가를 감안하면 7%는 어마어마한 액수 차이다. 새롭고 낯선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하려는 노력의 대가가 작가 등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사회는 새로운 사상과 예술을 역사에 남겼다. 반면 외부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나치게 동질적인 문화를 추구했던 사회는 지식과 예술의 침체기를 겪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문화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80년에서 1939년 사이에 일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외국인 스승을 둔 적이 있는지,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외국 문화와의 접촉 정도가 각 시기별로 일본이 예술, 사상, 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룬 성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했는데 특정 시기에 일본 사회의 문화 개방성이 그 시기에 일본의 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효과가 세대를 걸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문화 개방성이 후속 세대의 성취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 세태의 경종을 울리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 심리학에서는 이를 한 개인의 정신적 경험적 삶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독창성과 복잡성이라고 정의한다. 의식의 개방성과 경험의 개방성, 인간의 품격을 판단하는 데 이만한 잣대도 없다. 편협한 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 새로운 사상과 예술에 대한 무관심, 동일성에 대한 압력은 우리의 정신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그런 조직과 사회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애초에 개방적인 사람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더 시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꾸로 우리 안에 개방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준다. 이주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본토 과학자들의 연구보다 더 독창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친숙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도시의 공기가 없다. 중세 농노들이 도시로 도주하거나 이주하여 느꼈던 자유와 경쟁과 개성의 공기가 없다. 파격을 꿈꾸고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여는 것을 장려하는 공기가 없는 것이다. 여행과 이주를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여행은 단순한 레저가 아니며 이주는 생계를 위한 고육지책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에게는 확장된 자아, 개방적 자아를 심어주는 일이고 사회에게는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다. 무엇보다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이동을 꿈꿔야 한다. 소수를 품어안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이주자, 이단화를 단죄하여 동질성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 이사를 하든지 제3의 공간을 만들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다못해 다른 기관으로 출장이라도 가야 한다. 이주하는 자의 이점이라는 한 논문의 제목처럼 이동하는 자, 여행하는 자에게는 열린 의식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여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이 가져오는 도시의 공기는 주변인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신나는 수다를 통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의 비행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기류로 인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트 기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동일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비행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예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당혹스러워했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당혹스러워했다. 맞바람 때문에 늘어나는 비행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충분한 연료를 싣지 않고 비행에 나서는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안전한 비행기 운행을 위해서는 뒷바람과 맞바람의 힘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자전거를 탈 때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민감하게 느낀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뒷바람으로 인한 비거리의 증가보다는 맞바람으로 인한 비거리 감소를 더 또렷이 자각한다. 동일한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의 힘에는 둔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거칠게 만드는 맞바람의 힘에는 예민하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데 더 능하다. 흔히들 시대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푸념한다. 시대가 자신의 인생에 맞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타인에게 불어오는 맞바람보다 더 거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타인의 상황보다 더 불리하다고 믿는다. 인문학 교수들은 자연과학 교수들보다 자신들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자연과학 논문은 실험 요약만 담아서 짧게 쓰면 되니까 1년에 여러 편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연과학 교수들은 인문학 교수들의 일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다. 엄밀한 검증과 심사 과정 없이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어찌 이 두 분야뿐이겠는가? 그래서 대학에서는 모든 학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심지어 한 학과 내에서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 모두가 그 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 유권자 득표에서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낙선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에게 이 제도가 어느 당에게 더 유리한지를 물었더니 양측 모두 자신들에게 더 불리하다고 답했다. 한 집안의 첫째와 둘째에게 부모가 누구에게 더 엄격했는지를 물은 조사도 있다. 모두가 첫째가 더 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엄격함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답에서 차이가 났다. 첫째들이 정도가 훨씬 심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첫째들은 동생들과 싸우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자신을 더 나무랐다고 했고,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양보를 강요당하기 일쑤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보수는 보수라서 불리하고 진보는 진보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는 가진 자라서 불리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뒷바람은 무시한 채 앞에 있는 맞바람만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뒷바람이 존재한다. 인생의 뒷바람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사람에서부터 한 사회의 문화, 시대 정신, 역사적 사건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나 시대 정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바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 각자의 삶에 부드러운 뒷바람 역할을 해주었다. 2002년 월드컵은 즐기는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를 지나친 엄숙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지금의 우리가 창의성, 개성, 행복과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만을 탓하기보다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자신의 맞바람이 더 세다고 불평할 때 맞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뒷바람을 떠올리는 사람이다. 이런 품격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뒷바람을 타고 순항하는 항해와 같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더 굿 라이프.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느낌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읽어드린 글도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글이죠.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